2021년 9월 16일 주식 포트폴리오는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같다라는 내용으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립니다. 이날은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는 미니스탁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 셈이 돼서 이런 날은 참 유리한 날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마감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전망치 2배 급등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저 같은 주린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뉴욕주의 일반적인 기업 경기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이다. 뉴욕주 소재 약 200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산출한다. 기업 경기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라 보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좋게 나왔다는 것은 곧 경기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지만 이 기사의 내용은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경기가 좀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곡지,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내용이고 유가 상승에 에너지주가 급등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경기 재개 수혜주들이나 에너지, 유틸리티 섹터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장기 국채금리 상승했고요. 그래서 덩달아서 교과서적으로 금융주들도 슬금슬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헤지펀드의 대부라 불리는 레이 달리오가 현금은 쓰레기다, 자산으로 보유하지 마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한 것들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 이분이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를 밝혀놨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분 포트폴리오에도 조금 편입을 해놓으신 것으로 보아서는 오를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고, 다만 비트코인의 파워가 너무 세질 경우에는 정부가 충분히 누를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고, 또한 현금의 경우에는 양적 완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치환해서 금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자산 배분을 해서 치환시켜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룰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총 평가액 3,600만 원이 좀 넘어가고 있고요. 꾸준하게 사 모으고 있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보잉 1만원, 퀄컴 2만원, 스타벅스 10만원. 스타벅스가 좀 어제 많이 내려서 주문을 좀 했고요. 포드 1만원, AMD 1만원, 스퀘어 1만원, 화이자 1만원, 비자 2만원, 캐터필러 1만원, 총 20만원 매수했습니다. 주식의 포트폴리오는 직장인인 제가 운영하는 또 다른 나의 사업체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 투자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을 통해서 현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스팟성으로 들어오는 뭉텅이 돈들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고정적인 것이 힘이 센 법이죠. 계획성 있게 지출이나 재무관리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적인 돈은 나의 투자 계획을 더 전략적으로 짤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버는 월급 중에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 다시 말해서 최대한 많은 돈을 남겨서 그 돈을 나의 사업체인 포트폴리오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지분을 늘린다는 생각으로, 그 기업을 인수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나가다 보면 분명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내 포트도 성장하고 투자도 성공적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농심투자법으로 유명하신 박영옥 대표님, 그리고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님 같은 분들, 많은 가치투자의 대가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업의 성장을 함께하는 쪽으로 투자를 해라 라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미니스탁의 경우에는 주수 단위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액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주수 계산하실 필요 없이 주가가 쌀 때는 더 많이 사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면 되겠고요. 똑같이 산다면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사 모으는 용도로 좋고, 수수료 때문에라도 자주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매매를 하려면 실시간 매매를 하시는 게 낫겠죠. 수수료가 싼 키움증권 0.07%라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 자주 매매를 하신 분들은 하시는 게 낫겠죠. 이렇게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뇌동 매매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우량한 종목이라면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빠진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더 사모으는 이러한 방식, 간단한 방식으로 모아가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저 또한 현재 그렇게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로 따져보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에서 10% 조정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 가지고서 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경우에는 미니스탁 포트폴리오 외에 펀드를 붓고 있는 게 있고요.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우선주, 알리바바, LVMH, 리얼티인컴 이렇게 4가지 종목만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는 월요일마다 한 주씩 사 모으고 있고요. 지금 한 230주 정도 되었고요.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물타기를 계속 시도하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정신이 혼미합니다.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지만 멍하니 계속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 이상 넘어갈 때마다 2주씩 사고 있는데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LVMH의 경우는 아내가 당근마켓으로 가끔 중고 명품을 알아볼 때가 있는데 명품을 사고 싶은데 사기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뭔가 좀 아깝고 하니까 중고 명품을 많이 알아보는 편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강남 같은 데 보면 중고 명품을 거래하는 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당근마켓이 중고 사기가 되게 좋습니다. 괜찮은 제품이 싸게 올라오죠. 어쨌든 그렇게 알아볼 때마다 뭔가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한 주씩 유로화로 환전해서 사주고 있고요. 리얼티인컴 같은 경우는 미니스탁에서 이제 모으고 있는 그 배당주들이 배당을 줄 때마다 달러가 남게 되는데 그걸 남았을 때마다 매달 무지성으로 리얼티인컴을 한 주씩, 2주씩, 한 주씩 뭐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시나리오를 세우고 계속해서 뾰족하게 점검해 가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투자하는 것은 꾸준함과 존버력을 키워주면서 시장에서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더욱 불태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음 주로 다가오는데요. 저처럼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렇게 매일같이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명절 때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